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입니다. 이번 송환 작전엔 전세기까지 투입됐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고요한 서울의 새벽. 시간은 새벽 3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이곳 경찰청 인터폴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들을 송환하기 위해 이곳 인천공항에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송환되는 인원은 총 49명으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입니다. 안전하고 완벽한 송환 작전을 위해 경찰관 130여 명과 경찰병원 의료진 그리고 전세기가 동원되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곧바로 피의자들을 인계받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들. 그 중에는 밤새도록 지방에서 올라온 경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 숨어든 이들이 수감된 비쿠탄 수용소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송환은 수개월에 걸친 추적과 숨막히는 잠복, 그리고 숱한 밤을 세워가며 쌓아올린 행정적, 외교적 공조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저희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9월달 초에 2017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좀 매스 디포테이션을 하는 걸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여기 이민청하고 협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직접 이민청에 방문해 협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했죠. 필리핀에서 매년 송환돼 가는 국외 도피 사범이 100명이 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107명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102명이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국외 도피 사범이 가장 많이 있고 많이 송환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국외 도피 사범들이 도주를 좀 많이 해온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그만큼 여기에서 한국과 필리핀 간에 정말 그 경찰 협조가 정말 잘 돼서 국외 도피 사범의 검거와 송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외곽의 한 가정집. 무장한 사람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삼층. 네. 안녕히 계세요. 손대세요.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과 한국 경찰의 협력으로 범죄와 연관된 피의자들이 검거됩니다. Being part of the Immigration Bureau in the Philippines, our unit is the Fugitive Search Unit. So its main task is to locate and apprehend foreign fugitives that are hiding in the Philippines. Whenever we arrest these fugitives here, not just the Koreans, even though they don't have a case here or they did not commit any criminal case here or violations in the Philippines, win-win situation for both countries, for Korea and the Philippines, if we arrest and deport these Korean criminals back to Korea. Because if we are going to let them stay here, they might also have or organize their local syndicate here and eventually victimize the locals also. Like for example, the voice phishing. We've been observing that like the Chinese, before they only victimize the Chinese, but right now because they've been here for a long time,
they already recruited local or Filipino agents to help them scam the other Filipinos. 한국인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도피 사범 추적팀 팀장은 코리안데스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So when I started in FSU in this unit, Fugitive Search Unit, I've been working with your Korean desk here, and I'm really grateful for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desk and also the Korean police back in Korea, because if not for them, if not for their investigation back in Korea, we cannot arrest this Korean fugitives who are hiding here. So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nd the different agencies is very crucial for us to arrest these criminals who are hiding here in the country. That's what I'm always saying. And I hope they can assign more agents here that could help us, because it's the intelligence sharing is most important here. So if we have the Korean desk and Korean police officers here, it's much faster for us to communicate to the Korean side for the investigation or any intel gathering. So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코리안데스크 역시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피사범 검거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도피사범의 소재지나 첩보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저 혼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현지에서의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쨌든 한국 경찰에서 파견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고,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자세하게 자기들이 이제 제보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한국으로 송환되는 피의자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은 손을 흔들며 인사까지 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범죄로 필리핀까지 도망치게 된 걸까요? 도피하는 국외도피 사범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 그리고 강력 사건들도 있는데요. 대체로 주된 부분은 보이스피싱 사범 그리고 온라인 도박, 이런 분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 이민청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약 100명이 넘어갑니다. 짧게는 뭐 한두 달부터 길게는 5년 이상씩도 현재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대체로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한국으로 송환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가짜 사건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한국으로의 송환을 미루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간이 좀 한참 흐른 다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내 처벌의 형량이 좀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은 공범들이 있는 경우에 다른 공범들이 한국에서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경우로 좀 보여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피의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네, 오늘 송환된 49명 중 인터폴 적색 수배서가 발부된 대상자는 무려 45명에 달합니다. 또한 국내 수사기관의 수배를 총 합치면 154건에 달합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규모는 약 1,322명이며 피해 규모는 605억 원에 달합니다. 도박 계장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오고 간 도금 규모는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피의자들을 태운 버스가 공항으로 떠나고 우린 비쿠탄 수용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In total, we have 119 Korean. There is a difficult of managing this group of people, especially to be honest, each and every one of them have their own conflict because of the group that being settled here inside. Korean group on the other side, Korean group on the other side. But we manage it properly while they are here, and while managing this one, we observe the human rights treatment to them, that we are treating them as humane and giving them what they need to be addressed for them.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는 일찍이 현지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언론의 열기 속에 이상화주 필리핀 대사와 필리핀 이민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번 송환 작전, 양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올해 상반기에 유독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이곳 필리핀에서 외국인 관광객 중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광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대사관에서도 계속 어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보면 5월 달에 필리핀 대통령실에서 한국인 안전과 관련된 전체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장관이 직접 주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 여기 메트로 마닐라의 수도경찰청의 NCRPO인데요. 27,000여 명 정도의 인력을 가시적 순찰 활동을 위해서 배치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8개 경찰기관에 코리안 헬프데스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 대사관 그리고 한국 정부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한국인의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좋은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필리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서에 코리안 헬프데스크를 설치하고 한국인의 안전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무실 설치를 넘어 필리핀 대통령실과 이민청 등 현지 핵심 기관들과 소통하며 한국 교민과 한국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필리핀 클락 앙헬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중부로선 한인회를 통해 최근 양국의 공조가 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에게 저항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실 그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 4월에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사건은 원한망개라든가 총무살인 같은 거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실상 있었던 게 많았는데 그 당시는 대낮에 그것도 관광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돈가방 뺏길 거 때문에 총을 맞아서 살해됐다. 그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죠. 저희 한인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울분을 이제 낳고 교민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나지 말자 해서 필리핀 자체 경찰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해서 필리핀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인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힘쓰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 이후로 한국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은 그 여파가 필리핀 경제에도 영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 한국인들을 우선적으로 굉장히 지금 신경 써주고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쪽이 이제 프렌십 거리라고 해서 미군들이 조성해놓은 유흥가였던 겁니다. 근데 미군들이 철수한 이유는 거의 다 이제 그 슬럼가식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 또 아시아나 항공이 처음 클락공항으로 뜨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니기 편하니까 와서 보니 좋더라 하니까 이제 계속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팬데믹 전에는 비행기가 하루에 12대가 왔어요. 200명씩만 하더라도 2,400명 마닐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길거리가 거의 한국 사람 어깨에 부딪히다시피 그렇게 이제 왔었죠. 지금 현지 경찰들이 우리 한인 사회에 같이 이제 도와주고 하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틀려졌어요. 사실 그전에는 파출소장 한 명 만나기도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경찰서장도 직접 한인에 방문하고 항상 그런 또 한인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굉장히 한인들의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래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4시간의 비행을 마친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대면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얼굴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필리핀 이민청의 주황색 수영복을 착용한 피의자들이 공항 내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은 케이블 타이로 결박되어 있으며 주변의 일반 여행객들을 지나 한국 경찰이 대기하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이는 신병이 한국 경찰에게 인계되기 전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번 작전은 규모가 컸던 만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한 호송을 위해 피의자 1명당 호송관 2명을 배치했고, 국적법상 비행기는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직전 피해자들의 복장을 교체하고 케이블 타이를 수갑으로 교체한 뒤에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각 자리에 착석하여 각 수사관서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체포 사유에서 명령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만약에 구속 시 적부심 청구가 있으면서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은 4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에도 안전은 최우선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멀티미디어 기기가 없는 기내를 택했습니다. 식사는 날카로운 식기가 필요 없는 샌드위치로 제공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경찰관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한 전세희. 해외 도피 사범들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수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기나긴 도피 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온 범죄자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법의 심판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뜨거운 취재의 열기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거나 필리핀에서 범죄 행각을 벌여온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번 송환 작전엔 전세기까지 투입됐는데 단일 국가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경우가 45명에 달하고 최장기 도피자는 16년 동안 추적을 피해오다가 붙잡혔습니다.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재국민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 또 우리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이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은 현지 공관 또 필리핀 이민청 등 관련 10여 개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서 49명의 피해자들을 합동 송환하였습니다. 길고 긴 도피 생활을 끝낸 피의자들. 이제 이들은 각각의 수배 관서로 향하는 차량에 몸을 싣습니다. 해외를 도피처로 삼아 법망을 피하려던 범죄자들에게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준 작전입니다. 이로써 모든 작전이 종료됩니다. 거의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우리 경찰청 그리고 필리핀 이민청 등 많은 관계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긴밀한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하신 필리핀과 우리나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단체 송환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필리핀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국외 도피 사범은 절대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필리핀은 결코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아주 준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사관에서는 필리핀에 계신 우리 동포사회 그리고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신 덕분에 합동 송환 작전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서 저희 경찰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국외 도피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도피 사범들이 우리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 또 이번에 협조해 주신 관계부처 직원분들, 그 필리핀 당국 모두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 3개월 전에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될까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그동안 필리핀을 비롯해서 국내 관계기관분들, 그다음에 경찰청의 각 부서에서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프로젝트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미검 도피사범, 그다음 미송환 그 도피사범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송환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되기까지 그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분들, 대사관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필리핀의 평화로운 풍경 아래 49명 범죄의 그림자는 마침내 거쳤습니다. 길었던 도피 생활은 끝났고 법의 심판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송환 작전은 해외를 도피처로 삼아 법망을 피하려던 범죄자들에게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숭고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